네, 감사합니다. 오늘 블레싱 자기계용 공방에서 우리 황현우 코치님을 모시고 코칭 소개와 코칭의 비전에 대해서 특강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황현우 코치님은 우리 한국 코칭계에 있어서 이렇게 손가락 안에 안에 다섯 손가락 안에 들으신 아주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또 ICF 한국도 지회장을 또 지내고 계시고 있고요.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가족 코칭과 라이프 코칭, 코칭에 있어서 아주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코칭이 무엇인지, 코칭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활용할 수 있을지, 또 코칭이 또 수익화에 어떤 연결될 수 있는지 전반적으로 또 함께 나눠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아직까지 화면을 열지 않으신 분들은 강사에 대한 예우입니다. 화면을 여시면서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시면서 특강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열어서 마이크를 열고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 우리 황현우 코치님 나오실 때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미소가 멋진 남자 황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얼굴이 낯이 익은 분들도 꽤 계시네요. 네. 어, 저는 이제 방금 소개받은 것처럼 ICF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코치들의 연합체인데요. 이 국제 코칭 연맹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한국 지부가 하나 있어요. 그 지부장으로 현재 이제 그 봉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제가 맡아서 올해까지 제가 회장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국제 코치 훈련원이라는 이제 센터를 통해서 이제 훈련도 하고, 또 한국 부부행복 코칭 센터를 통해서는 이제 부부와 가족들을 돕는 이런 일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야심한 밤에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좋고요. 지금 그 화면에 이렇게 보이시는 면면을 보니까 이미 다 한 분야의 전문가들이시고, 이제 코칭이 뭔지 좀 알아보시려는 이제 그런 분들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아까 우리 정인균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제 이미 KAC를 취득하신 분도 계시고 지원하신 분도 계시고 이러다는 얘기를 들어서 되게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그 한 시간 반 정도 이제 코칭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러면 코칭으로 앞으로 돈 벌어먹고 살 수 있냐 그리고 뭐 돈이 아니더라도 내가 제2, 제3의 인생을 코칭을 연결해 가지고 어떤 가능성이 있겠냐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이제 들여다볼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그동안 경험한 코칭을 토대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고, 여러분과 이제 질의응답도 좀 갖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진행 방식은 이제 여러분들이 주변 환경이 괜찮은 환경에 계시다면 이제 음소거 해제하시고 저랑 이렇게 소통하시면서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또 그럴 수 없는 형편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채팅창을 통해서 마음껏 이렇게 소통하시면서, 또 질문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질문하시면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제 코칭이 뭐냐 이런 거 이제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요. 코칭은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시대에 가장 유력한 인간개발 도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이 시대를 우리가 뷰카의 시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요즘 뭐 칼럼이라든지 그죠? 또 뉴스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 뷰카라는 말이 심심찮게 그냥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뷰카는 이 4개의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뷰카라고 하는데, 이 첫 번째 V는 volatility,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가 굉장히 변동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uncertainty, 확실하지 않고 불확실하다. 그 다음에 complexity,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다. 그 다음에 ambiguity, 모호하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답이 없는 시대다 이런 얘기죠. 답이 없다는 얘기는 뒤집어 보면 답이 다양한 시대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달라져야겠죠. 과거 같으면 이제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지식정보화 사회를 살지만 우리가 산업화 사회, 그럴 때는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그 단계였기 때문에 리더가 이게 답입니다 하고 답을 제시하고 그 답을 찾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이 성과가 나는 시대를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근데 지금의 시대는 답이 여러 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 혼자서 낸 답이 아니어버리면 이제 꽝인 거죠. 그래서 함께하는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다 답을 내서 그 답을 모아 가지고 뭔가 색다른 창의적인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창조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다양성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미 우리 사회는 생산자 중심의 사회에서 소비자 중심의 사회로, 경영자에서 사원으로, 상사에서 부하로, 그죠? 교사에서 학생으로, 정치가에서 시민으로, 의사에서 환자로 모든 힘과 노하우와 해답이 이동했어요. 비즈니스 분야도 똑같고 교육 분야도 똑같고 정치 분야도 똑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변화된 사회에 맞는 리더십은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느냐? 예를 들면 리더가 부하 직원들이나 구성원들에게 당신은 이거 하고 당신은 이거 하세요. 이렇게 지시 명령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좀 지나니까 야, 너는 이렇게 하고 말이지. 넌 요건 요렇게 해. 하고 이렇게 조곤조곤 가르쳐주는 티칭형 리더십이 또 있었어요. 지금도 있죠. 그다음에 자, 우리 부서에서는 요렇게 했을 때 가장 성과가 잘 나. 그리고 우리 부서는 모든 양식을 이런 식으로 하면 이사님이 좋아하셔. 이렇게 자기의 경험 지식 노하우를 이렇게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멘토형 리더십도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지금은 코칭형 리더십으로 만약에 당신이 결정권자라면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아, 그럼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내가 너한테 위임해 줄게. 그러면서 그 권한을 위임하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까지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가 소속된 조직이나 기업이 지속 경영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리더십의 향방이 지시형에서 티칭형으로, 멘토형에서 코칭형으로 이렇게 점점점 이동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 조직 안에 지시형 리더십이 필요 없을 때가 있냐? 아니죠. 위급한 상황이라든지 빠른 시간 안에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든지, 또 어떤 조직 구성원에게는 지시형이 필요할 수도 있고 티칭형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때론 멘토형이 필요할 수도 있고 코칭형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리더십 유형은 다 공존한다. 근데 몇 퍼센트 정도씩을 우리가 사용할 것이냐, 이런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내가 소그룹 안에서 그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학습 공동체 다른 구성원들에게,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조직의 장이거나 아니면 조직의 어떤 직함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구성원들에게 나는 지시형 리더십이 몇 프로, 티칭형이 몇 프로, 멘토형이 몇 프로, 코칭형이 몇 프로인지, 몇 대 몇 대 몇 대 몇인지를 스스로 자가 점검해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아직은 코칭을 잘은 모르지만 만약에 우리가 코칭을 배우고 익히게 된다면 향후에는 이거를 몇 대 몇 대 몇 대 몇으로 하고 싶냐, 이런 거죠. 네. 가장 지시형 리더십이 이제 이렇게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 집단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지시형 리더십. 채팅에 쓰셔도 좋고 말씀하셔도 좋아요. 네, 지시형 리더십은 어딘가요? 군대, 학교, 공무원 세계. 오, 그렇죠. 그러니까 군대가 제일 지시형이 있겠죠. 예. 군대 중에서도 여러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어딜까요? 해병대. 해병대. 어떻게 아세요? 해병대인지. 근데 여러분 제가 작년에 해병대, 그죠? 작년에 해병대 부사령관을 코칭을 했어요. 개인 코칭을 1대1로. 근데 연말에 이분이 사령관이 됐어요. 넘버원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요, 코치형 리더십으로 지금
옷을 갈아입고 있는 중이세요. 저는 우리 국민 누구도 그죠? 그 지시형 리더십을 쓴다고 해서 그 해병대가 뭐 욕먹거나 이러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요, 해병대는 스스로 자신들의 그 지시형 리더십을 벗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언제요? 2014년 정도부터. 그래서 지금 헤드에 있는 분들까지 이제 코칭을 다 받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지시형 리더십 집단이라고 생각되는 해병대마저도 이렇게 자신들이 이제는 이런 그 전시 체제가 아닌 한은 일상에서는 코칭형 리더십으로 우리의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라고 하는 마당이라면, 리더십이 필요한 모든 조직과 집단 안에서 그 변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코칭이 요즘 그렇게 유행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기업은 요즘 성과 창출 때문에 굉장히 이제 늘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린다 힐이라고 하는 분이 쓴 혁신의 설계자라든지 찰스 두이기의 1등의 습관, 닐 도슈의 무엇이 성과를 이끄는가, 이거는요 한 2016년 정도의 그 베스트셀러였어요. 그 회사의 성과 창출과 관련해서요. 근데 2018년에 최고의 팀은 무엇이 다른가, 2019년도에 그 에이미 에드먼슨 교수가 쓴 두려움 없는 조직, 원래 이 앞단에 나온 모든 책들은요, 이 에이미 에드먼슨 교수의 이 두려움 없는 조직에서 쓴 이 책에 나오는 그 원리를 가지고 다 책을 쓴 거예요. 그럼 그 원리라는 게 뭐냐, 이런 거거든요. 구글에서요 조사를 했어요. 구글에는 여러분 그 지금 모든 조직들이 다 그 위계적 조직에서 수평적 조직인 팀 조직으로 변화해 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면은 구글에는 수천 개의 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팀들마다 성과를 내는 팀이 있고 성과를 못 내는 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과를 내는 팀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팀은 어떤 특성이 있길래 이렇게 성과를 내는가를 전문가들이 조사를 했어요. 그거를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구글에 있는, 여기서는 5가지 특징. 첫째, 정서적으로 안정된 팀이더라. 서로 의존할 수 있는 팀이더라. 명확한 체계를 갖춘 팀이더라. 뭐 이런 5가지를 쭉 얘기하는데, 그 기반이 되는 게 뭐냐?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심리적 안정감. 이 심리적 안정감. 제가 저기 리더십에 가가지고요. 자, 이제 리더인 여러분들은 구성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조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손을 번쩍 들고요. 아니, 이제 우리가 뭐 심리 공부까지 해야 됩니까? 막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심리 공부까지는 아닐지 몰라도요, 이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것은 구성원들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이 일과 관련해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리더인 나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핀잔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심리적으로 안전한 그런 감각, 이거를 이제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나는 과연 주변 사람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있나? 이거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볼 수 있죠? 일상에서 여러분 주변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드는가, 이걸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왔는데 용건만 간단히 하고 금세 가는가, 아니면 와가지고 자분자분 얘기를 하는가. 즉 사람들이 나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어떤 이야기든 마음껏 하려고 하는가. 이게 여러분이 제공하는 심리적 안정감 지수예요. 네, 여러분, 세상에는 2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어떤 공간 안에 딱 들어오면 언니 어서 오세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팀장님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막 갑자기 막 구성원들의 그죠? 이게 분위기가 막 이렇게 좋아져요. 화기애애해지고. 근데 2번째 종류의 사람은 이 사람이 그 공간에서 나가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네,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에 속하나요? 2번째에 속하나요? 네. 첫 번째에 속한 사람이 심리적 안정감을 조성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리더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그 책들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팀원이 말을 할 때 도중에 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른이 돼가지고요, 자녀들이 얘기를 하거나 또 예? 하여튼 리더의 입장, 권위자의 입장에 있다 보면 아랫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면 답답해가지고요. 야, 그러니까 뭐 어떻다고? 아, 용돈만 간단히 얘기해봐. 이러면서 말을 끊어버리잖아요. 이러면 심리적 안정감이 싹 사라져버리고 조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지를 못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요, 나한테 와서 일과 관련하여 아니면 어떤 것에 관련하여 어떤 이야기든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결국은. 자, 두 번째는요. 그 사람이 말을 끝냈잖아요. 그러면 내가 당신 말을 잘 들었다는 것을 입증해 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 말을 요약해 줌으로써요. 아, 그러니까 자네 얘기는 이래서 이래서 이랬단 말이지. 내가 잘 들었나?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 팀장님 너무 잘 들으셨네요. 네. 자, 근데 이러한 그 대화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코칭이라는 거죠. 네. 자, 리더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흔쾌히 인정해야 돼요.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은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내가 모르는 게 나와요. 그러면 아, 그거 잘 모르는데 그게 뭐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과 같은 지식정보사에서는요, 모르는 게 많은 게 당연합니다. 모르는 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옛날처럼 지식이 부족한 시대에는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이 장땡이었고 그 사람이 존경받고 똑똑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사람이 리더 역할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리더가 돼도 다 알 필요가 없다. 네, 그래서 모르는 것을 그냥 흔쾌히 모른다고 한다. 여러분도 잘 아듯이 공자가 제자들에게 하루는 내가 너희들에게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지지지지하고 부지부지라야 시지아니라 이렇게 얘기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은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고 할 때 비로소 아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왜 그동안 그렇게 아는 체를 했을까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다. 리더가. 자, 네 번째는 회의에서 모든 팀원들이 적어도 한 번 이상의 발언할 기회를 줘야 된다. 대화를 독점하는 사람만큼 무례한 사람이 없듯이 회의를 할 때 리더는 조용히 받아 적기만 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말하지 않는 직원들을 눈여겨봤다가 어이 김대리, 나는 오늘 김대리도 이 안건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듣고 싶어요. 한번 얘기해 볼래요? 이렇게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아, 제가요 미처 생각해 보지 못해 가지고요. 네, 결정된 거 나오면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결정된 게 나오면 우리 모두는 다 열심히 해야죠. 아, 오늘은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다음 회의 때는 한번 생각해 보고 오세요. 이렇게 주문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이 되면 그분에게 또 한번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구성원들이 다 어떤 안건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환경과 분위기도 만들어내는 것이 오늘날 리더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공경에 빠진 팀원에게 좌절감을 털어놓도록 독려하고 팀원들에게는 개인적인 비판을 삼가도록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어떤 일을 수행하다 보면 다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리더가 아, 여러분 각자 진행하는 그 프로젝트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좀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이 아, 말이죠. 뭐 인원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그러면 옆 사람이 옆구리를 쿡쿡 찔러요. 아니 뭐 그런 얘기를 해. 부장님이 그렇게 한다고 뭐 그걸 할 수 있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자,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갈 때 애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좋아하고 그때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그게 솔루션이 해결되지 않아도 권위자가 그걸 들어줬다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생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얘기조차 못하게 하고 쉬쉬하니까 이제 직장 끝나고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씹는 거죠. 그걸로. 그죠? 쉬쉬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코칭식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팀 내의 갈등을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해소해야지 뒤에서 정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문제 해결을 이렇게 도모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러한 것들이 그러한 책들에서 다
제공하고 있는 방법론들인데 이런 것들이 다 코칭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오늘날 코칭 하는 거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코칭이 뭐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제가 첫 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 개발 도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인간을 더 디벨롭 시킬 수 있는 21세기 최고의 도구가 코칭이다. 이렇게 제가 첫 번째 설명을 했다면 이제 두 번째는 코칭은 새로운 대화법이다. 이렇게 저는 두 번째 정의를 한번 내려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대화법이라는 건 그건 뭐냐? 일반 대화와는 좀 다른 대화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일상에서 나누는 우리의 일반 대화 방식을 제가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이 듣고 나서 저한테 피드백을 해줘야 돼요. 제가 어떤 식으로 대화를 했는지를. 자, 어느 분이 저랑 한번 대화를 해볼래요? 네, 아주 빛과 같은 속도로 대화를 할 거니까요. 네, 한번 해보세요. 우리 김희정 선생님 어떠세요? 네, 제일 먼저 들어오셔서 이렇게 에너지도 넘치시고 얼굴도 밝으시고 네, 네, 괜찮으시죠?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우리 김희정 선생님하고 잠깐 일반 대화를 할 겁니다. 제가 우리 김희정 선생님께 어떤 식으로 대화하는지를 여러분이 잘 보셨다가 얘기해 주세요. 자, 우리 김희정 선생님 요즘 뭐 새해도 되고 했는데 뭐 잘해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다 잘하고 싶은데, 아이고 욕심이 많네. 특히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해 보라니까요. 현재 업무상으로 조금 능률이 네, 떨어졌는데, 능률을 좀 네. 끌어올리고 싶습니다. 뭐 어떤 능률이죠? 뭐 어떤 업무인지 다짜고짜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뭔 말인지 제가 모르겠네요. 하는 일이 제가 네, 12월 달에 좀 쉬었거든요. 그리고 쉬다가 네, 다시 나왔더니 사실은 네. 업무가 평상시 양보다 더 하기 싫고 게을러서 막 집에 가고 싶고 좀 딴 데 아, 한쪽에 좀 숨어서 좀 졸고 싶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딴짓하고 능률적으로 싶어. 일하고 싶다. 그죠? 네, 효율적으로 일하고 싶다.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네.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 될 거를 뭐 그렇게 설명을 길게 하세요. 그러면 뭐 그거에 그러니까요. 대해서 책 읽어봤어요? 뭐 굿바이 게으름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근데 책을 읽는다고 해서 저한테 잘 적용되지 않더라고요.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뭐 책 읽는다고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책은 읽어봤어야지. 그러면 뭐 책도 안 읽어보고 그러면 뭐 네. 그럼 뭐 다른 거 해본 거 뭐가 있으세요? 다른 거. 알람 맞춰놓기. 아, 됐어요.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되고요.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능률적으로 일을 하려면 주변에 보면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일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어, 그전에는 제가 최고였는데 지금은 제가 최고가 아니죠. 네. 아유, 그래도 또 한때는 자기가 최고였다고. 예, 잘하고. 네네. 알았어요. 하여튼 그분에게 찾아가요. 아무리 이렇게 좀 자존심이 상해도 찾아가가지고 아 내가 요즘 네. 감각이 떨어져서 그러는데 아 능률적으로 일하는 것은 당신이 우리 조직에서 최고인 것 음, 같더라.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한 수 배우려고 한다. 그러니까 나를 한 3번 정도만 1시간씩 코칭을 좀 해달라. 이렇게 코칭을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아시겠어요?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네, 우리 김희정 우리 선생님 제가 자 여러분 제가 우리 김희정 선생님하고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던가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낀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했죠 제가? 채팅창에 써도 돼요. 제가 어떻게 했죠? 예, 말할 수 있는 분은 말씀해 주시면 더 좋고요. 얘기를 하면 인정을 안 하고 자꾸 그거 아니야 맞아요.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인정을 안 해줘요. 그가 무슨 얘기를 하든 핀잔을 주거나 이렇게 하지 인정을 안 해줬어요. 맞아요. 잘 보셨네요. 또 어떻게 하던가요? 하는 자 우리 선생님 뭔가 기분이 나빴어요. 뭔가 기분이 나빠. 이게 뭔지는 모르죠. 김한수 선생님 상대방을 자기 위주로 대화하려고 해요. 그쵸? 맞아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또요. 지시형. 또 뭘 보셨나요? 예? 지시형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아 지시를 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공감 안 되고 지적질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대화하고 맞아요. 이렇게 했어요. 우리 김희정 선생님 방금 대화를 할 때 하대하는 느낌 맞아요. 딱 대화할 때 기분이 어떻던가요? 대화하는 내내.
그런 걸 왜 물어봐? 저럴 거면? 저럴 거면 왜 물어봐? 맞아요. 아니 왜 저렇게 말할 거면 왜 저런 걸 물어보지? 막 이런 느낌. 어. 예, 뭐지, 맞아요. 나한테 시비를 거는 건가? 막 이런 거. 아, 시비를 거는 건가? 막 이럴 거. 예? 어, 그죠? 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 듣지도 않았죠. 자기 주장만 하죠. 그다음에 말을 중간에 자르죠. 그다음에 막 하대하고 무시하는 것 같죠. 예? 괜히 물어봐 놓고 말하면은 뭐 집중도 안 하고 지 얘기만 하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죠. 자, 제가 조금 과하게 일반 대화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요소들을 과하게 좀 했어요. 자, 이때 드는 기분을 우리가 한마디로 더럽다 이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가 누군가랑 대화를 하는데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요소들 중에 한두 가지라도 우리가 그거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다면 나랑 대화하는 그분의 기분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분이 든다면 여러분 그분이 우리랑 대화하려고 할까요? 아니겠죠. 근데 여러분 이 기분은요. 경험해 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우리 김희정 우리 선생님은 경험을 해봤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죠? 짜고 했는데도 기분이 나빠요. 짜고 했는데도.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 기분을 한번 경험해 볼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아, 여기 위가 안 나버렸네. 자, 맨 위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맨 위가 요즘 잘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시작. 요즘 잘해보고 싶은 거 요즘 있어요? 잘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예, 이제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짜고짜 이렇게 물어요. 그거에 대해 책 읽어봤어요? 시작. 그거에 그거에 대해 대해 책 책 읽어봤어요? 읽어봤어요? 예, 읽어봤다 그러면 뭐라 그러죠? 근데 왜 안 돼요? 그런데 왜 안 그 되죠? 눈을 치켰대야 돼요. 아니 근데 왜 안 돼요? 시작. 아니 근데 왜 안 돼요? 되죠? 근데 왜 예. 안 돼요? 안 읽어봤다 그러면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읽어봐요. 눈을 내리 깔아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안 되죠. 시작. 아니, 그러니까 안 그러니까 안 되죠. 예. 그거 말고 다른 거 해본 거 있어요? 시작. 그거 말고 다른 거 다른 거 해본 거 해본 거 있어요? 있어요? 해본 거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뭐 했다 이런 얘기를 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간에 적절히 듣다가 딱 잘라서 에이 그런 거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말대로 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이나 노하우를 충고도 하고 조언도 하고 답을 줘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답하는 사람은 이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기분을 한번 알아차림해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질문해 주는 사람이 아주 리얼하게 해줘야 B가 그 기분을 느끼겠죠. 자, 오프라인 같으면 옆 사람하고 바로 한번 해보라고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소그룹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시간도 되고 그러니까 대표로 누가 한번 두 분이 한번 지원해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로 누가 한번 해볼래요? 자, 제가 보니까 우리 최정원 선생님하고 신정숙 선생님이 제 눈에 딱 띄어요. 이 두 분이 한번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네, 좋아요. 자, 우리 최정원 선생님하고 신정숙 선생님 가위바위보 한번 해볼래요? 자, 준비. 가위바위보. 자, 주먹 이기셨어요. 최정원 선생님 이기셨어. 자, 질문할래요? 대답할래요? 최정원 선생님. 질문하겠습니다. 아, 질문하시겠대요, 질문. 네, 우리 신정숙 선생님 준비되셨죠? 네. 네. 자, 리얼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준비. 맨 첫 번째 질문은 뭐죠? 요즘 잘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이거예요. 시작. 요즘 잘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네, 있어요. 어떤 거 잘해보고 싶으세요? 올해는 좀 독서를 좀 많이 하고 제가 성경 이독은 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거에 대해 책 읽어봤어요? 네, 책을 좀 읽는데 책을 읽어도 책장을 넘기면 앞장이 생각 안 나고 좀 조금 읽다 보면 또 잡생각 나고 그래서 잘 안 되네요. 소리가 안 들리는데? 최정원 선생님? 아, 읽었다는데 왜 안 되세요? 왜 안 되죠? 글쎄요, 제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되는데 무슨 방법 없을까요? 또 다른 거 해본 거 없어요? 다른 거요? 다른 거 안 해봤어요.
다른 거 안 해봤다고요? 다른 거 해 보려고 이제 좀 노력은 했는데 잘 안 돼서 그냥 시간 내서 읽어 보려고 하는데 뭐 이것저것 뭐 집 일이 많고 직장도 하고 하니까 잘 실천이 아, 안 되는데 왜 그런 식으로 그럴까요?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다, 될까요? 다 필요 없어요. 네, 노래 여기까지 들어보세요.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박수. 네, 아이고야. 우리 이거 막 실감나게 신정숙 하려니까 이거 선생님이 진땀 나네요. 네, 아, 진땀 나죠. 예, 우리 신정숙 선생님이 에너지가 높으셔가지고, 예. 자, 우리 최정원 선생님이 이렇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좀, 예. 평소에 이런 대화 잘 안 하시죠, 그죠? 예, 우리 최정원 선생님. 네. 네, 안 합니다. 잘. 맞아요, 맞아요.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의 대화를 그죠? 할 때는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말이죠. 상대방이 자기의 문제 해결이나 목표 달성에 필요한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대화합니까? 없다고 보고 대화합니까? 없다고요. 없다고 보고 대화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죠? 내가 알려줄게. 넌 몰라. 그렇죠. 내가 알려줄 테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러고 있잖아요. 해결책을 주고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하고 있죠. 대화하는 내내 이 사람을 이천 도자기처럼 존중해요. 요강처럼 막 깔아뭉개요. 깔아뭉겨요. 예, 맞아요. 표정으로, 눈빛으로, 말의 내용으로, 그러니까 안 되죠. 아니, 체감은 아니고 뭐 하려고 그러세요? 막 이러면서 무시를 하고 하대를 하려고 그래요. 대화하는 내내 내가 최고라는 자세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런 자세요? 내가 최고라는 내가 최고. 자세잖아요. 음, 그렇죠. 여러분, 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우리 자녀들이 말 배울 때부터 그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계속 한다고 해보세요. 이런 식의 대화를 우리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했다면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가 돼가지고 자기 고민이 생겼는데 그죠? 그 이야기를 친구들 외에도 우리 부모들을 끼워줄까요? 안 껴주죠. 잘 안 끼워주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자기 반 아이들에게 1학년 때나 2학년 때나 3학년 때나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한다면 이 아이들이 졸업할 때 선생님을 존경할까요? 아니요. 밀가루 뿌려요. 그래요, 맞아. 우리 신정수 선생님이 아주 시원시원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직이나 기업에서 리더들이 자기 부하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이런 식의 대화를 한다면 이 직위 때문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존경할까요? 아마 아닐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코칭식 대화는 어떻게 하는 건데요? 관계를 살리고 잠재력을 끌어낸다는 코칭식 대화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제가 우리 김희정 선생님하고 또 한번 대화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제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여러분이 또 자세히 보셨다가 또 피드백을 해주세요. 자, 우리 김희정 선생님. 네. 네. 아까 그 주제를 그대로 가지고 또 하시자고요. 네. 우리 김희정 선생님, 요즘 뭐 잘해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일을 좀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네. 되네요. 아이고, 그러시군요. 일을 잘한다는 것은 우리 김희정 선생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고 또 네. 소득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뭐 이런 아, 의미죠. 그렇겠네요. 근데 그 일을 그렇게 좀 잘해서 능력도 발휘하고 소득도 이렇게 더 높이고 싶은데 혹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제가 11월 말부터 12월 달까지 좀 쉬었어요. 어떤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네네. 쉬고 나서 다시 사무실을 나가니까 약간 좀 쉬면서 너무 이제 늘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아유, 그래. 나태해지니까 좀 게을러지고 좀 더 쉬었으면 네.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퇴근을 언제 할까? 네. 빨리 해버릴까? 막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네. 아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2달을 쉬셨다고 하니. 네. 네. 그래요. 아니, 그래도요, 이렇게 짧은 대화지만, 이번만큼은 내가 일을 좀 잘해가지고, 뭔가 네네. 성과도 내고 이러고 싶다. 이런 막 열의가 느껴지거든요. 네. 네.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는 일을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네. 네. 1월 달에 네. 줄곧 지금 제가 3P 바인더를 쭉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3P 바인더에는 위클리에 피드백을 쓰기가 조금 자리가 적어서
이번에 네. 새로 출시된 오로라 다이어리를 한번 사봤어요. 그래서 네. 플랜을 짜고 거기에서 내가 네. 오늘 그 일을 실행했던 것들을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이제 그걸 사용해 보고 있는데 아직은 좀 익숙치 않습니다만 사용하는 중입니다. 와. 네. 아유, 그래도 벌써 일을 잘하기 위한 실행을 하고 계셨네요.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고 있는 거지만 그것도 쭉 잘하고 싶은 거죠. 오로라 그 바인더 쓰는 네네. 거요. 오로라 바인더를 끝까지 잘 써본다. 또 하나만 네. 아이디어를 내보신다면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세요? 어, 뭐가 있지? 그리고 이제 그 업무 시간 내에 딴짓 안 하고 네. 있는 거. 네. 자꾸 이제 딴짓을 하더라고요, 제가.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딴짓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예, 집중하겠다는 거죠. 네, 업무 시간에 집중하겠다. 와,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아이디어를 내보신다면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세요? 음, 그리고 퇴근하기 전에 그 네. 점검을 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퇴근 때 막 막 어수선하게 해놓고 나가면 다음날 아침에 네. 어제 일이 이렇게 연계선상에 있는데 분명히 좀 네. 정신없이 두서없이 일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퇴근하기 전에 다음 날의 일을 이제 투두 리스트를 써놓고 가는 거. 네. 와, 예. 퇴근 전에 투두 리스트를 쓰고 간다. 벌써 네. 3가지를 얘기하셨거든요. 네. 이 네.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겠고, 또 그걸 실천했을 때 성과도 높을 것 같으세요? 현재 그 다이어리도 사용하고 있고 투두 리스트도 작성하고 이것을 바로 실행하면 네. 네. 성과가 날 것 같습니다. 왜 나를 피드백을 계속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니까 퇴근 무렵에. 그러네요. 네. 네.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 선택해서 한다기보다는 이 3가지는 내가 잘할 수 있고 해오고 있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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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렇게 대화해 보니까 올 한 해는 정말 일을 열심히 잘하셔서 성과를 크게 내실 것 같다는 믿음이 가네요. 네. 박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우리 김희정 선생님과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던가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낀 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떻게 했죠, 제가?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고 열심히 네, 마음을 읽어줬어요. 열심히 듣고 있다고 반응하시고 올 맞아요. 한 해 잘 될 그랬죠.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렇게 했어요. 존중해 그다음에 주었어요. 존중해 우리 한은정 주면서 선생님도 잘 썼네요. 들었어요. 예. 맞아요. 경청도 해줬어요. 예. 또 공감하면서 고객이 썼던 단어를 사용해서 안도감을 줬다. 또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해주니까 자신감 있게 대답을 하는 것을 느꼈다. 예, 우리 한은정 선생님 감사해요. 또요? 또 뭘 보셨나요? 다른 분들은?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도록 생각해내도록 예, 기회를 줬어요. 맞아요. 그래요. 아까는 제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했는데 이번에는 스스로 자기의 목표에 대해서 그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제가 질문하고 또 질문해주고 이렇게 했어요. 맞아요. 이번에는 우리 김희정 선생님 대화하는 내내 기분이 어땠어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무드. 예, 음소 해제하시고요. 내가 뭔가를 어떻게 열심히 해야 하지 하고 계속 이제 질문을 하시니까 생각을 해내야 되잖아요. 근데 내 네네. 스스로 생각을 하느라고 네. 바빴습니다. 네. 아, 그랬군요. 생각을 하기는 바빴지만 기분은 어땠어요? 아까는 기분은 더러웠는데. 예. 제가 어쨌든 열심히 음.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으니 그것을 이제 네. 끌어올려 주시고 있고 또 한 달 음. 반이나 쉬었기 때문에 일을 좀 게을리하고 있다는 것도 인정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네. 부분도 좋았습니다. 그랬군요. 자,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준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 더 오랫동안, 더 깊이 있게 대화할 용의가 있으세요? 음. 그렇군요. 예. 이게 바로 코칭식 대화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목표는, 목표는 현실은 방법은, 방법으로 실천은. 제가 이 실천은 4가지를 뼈대로 해서 차례차례 물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4가지 뼈대를 익히면 우리도 요 순서에 의해서
질문을 쭉 해주면서 고객이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앞글자만 따면 이렇게 됩니다. 목현방실 해보세요. 시작. 목현방실. 목현방실. 그렇죠. 이거 외우려면요. 목을 현저히 흔들면서 방실 웃으면서 목현방실 한 번만 하면 외워집니다. 시작. 목현방실. 예, 목현방실. 외워졌어요. 목표는 요즘 잘해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이렇게 물으면 돼요. 네, 시작. 최근에 더 잘하고 싶은 것이나 목표가 있다면 뭔가요? 이렇게 물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한 가지를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목표는 고객님께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때 이 목표에다가 들은 목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즉, 체중 감량을 한다는 것은 고객님께 어떤 의미가 있나요? 또 골프를 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일을 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렇게 물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되게 고상한 얘기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현실적 어려움은 뭔가요? 시작. 그 목표를 이루지 그 못하는 목표를 이루지 현실적 못하는 현실적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어려움은 뭔가요? 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려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 뭐 그런 것도 안 하고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핀잔을 줘버리면 바로 대화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그게 충분히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충분히 그대로 수용해 주는 거죠. 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해보세요. 시작. 아, 충분히 그럴 수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있겠네요. 여러분, 배우자가 이런 게 어려워 그러면 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자녀가 이런 게 어려워요 그러면 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이거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죠. 야, 이놈아, 너 그 정도도 안 하고 무슨 대학 가려고 그래. 막 이러면서, 야, 너 그 정도도 안 하고 무슨 결혼한다고 그래. 막 이러면서 계속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거를 우리가 수용을 못 해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네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만 해줘도요. 속이 시원해지면서 권위자가 나의 그 어려워하는 것을 헤아려 주는 것만 해도 인정해 주는 것만 해도 힘이 솟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딴지 걸지 말고 어렵다고 하면 그 어려움을 물어보는 것조차도 소중한데 뭐라고 대답하면 네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에너지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자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또 뭐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물어봐 주면 애나 어른이나 자기 문제나 목표에 대해서 최소한 3가지 정도는 다 누구라도 대안을 내놓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실천해 보겠어요? 이렇게 물으면 하나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시작. 언제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코칭에서는요, 이 언제부터라는 질문이 기적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고객들의 실행력을 엄청 높여주거든요.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어야지 이런 인사하죠. 네. 네, 저는 그러면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서 그렇지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언제 밥을 먹을까 하고 스마트폰을 바로 꺼내서 나는 이날이 좋은데 너는 어때? 하고 바로 날짜를 잡아버려요. 실행력이 엄청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언제를 물어봐 주는 겁니다. 이거를 코칭에서는 그로우 대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그로우는 어떤 의미죠? 성장한다, 발전한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로우식으로 이 순서대로 대화를 해주면 대화하는 두 사람이 함께 동반 성장하고 발전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G는 뭘 나타낼까요? 고울을 나타내요. 고울. R은요? 리얼리티. 이게 좀 핀트가 안 맞았네요. 리얼리티. 현실이 어떠냐. 네 목표는 그건데 현실은 어떠냐. O는 옵션이에요. 그럼 이런 현실에서 그 목표를 이루려면 어떤 대안들이 있겠느냐. 3가지 정도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W는 will을 나타내요. will. 의지죠. 그 대안들 중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점검해 볼 거냐. 이거를 물어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한번 실습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면 좋은데 소그룹이 되나요 혹시? 아니다. 아니다. 그냥 이것도 대표로 한번 해볼게요. 네? 아셨죠? 예, 여러분들 시간 내서 이제 한번 또 그 실습을 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이 자료는 드릴게요. 우리
정인균 대표님께 드릴 테니까 이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누가 한번 해볼래요? 자, 저요? 한번 해보세요. 저요. 제가 그냥 봐드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그럼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우리 최정원 우리 선생님. 네, 아주 좋아요. 또요. 네, 한 분만 더. 이왕 한 거 우리 네. 신정숙 선생님. 네, 좋아요. 두 네, 분이 네. 처음부터 끝까지 총대 매시는 겁니다. 아주 좋아요. 예, 저는 이런 분들 아주 좋아해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기분 나쁘게 했던 거를 좀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정원 우리 선생님이 또 코치 역할을 해서 마음이 상하셨던 신정원 선생님의 마음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주제 그대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짧게 해보겠습니다. 시작. 마이크 여시고요. 먼저 하셔야 되는 거 네. 아니에요? 맞아요. 최정원 선생님이 마이크를 좀만 가까이 대보세요. 소리가 왜 안 들릴까요? 네, 해보세요. 어머나, 소리가 안 들려. 들려요? 아, 안 이제 들려요? 들려요. 이제 예. 들려요. 네, 해보세요. 네, 가까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연초가 됐는데 더 잘하고 싶거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올해는 제가 이제 맨날 책을 읽어야 되겠다고 책을 잔뜩 사다 써놓고 읽질 않아서 올해는 제가 책 읽는 거를 좀 습관화해서 올해는 제가 성경을 이제 이독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아, 성경을 이독이요. 일독하기도 네네. 어려운데 이독이나 아, 목표를 세우시고 네. 대단하시네요. 작년에는 그냥 따라서 일독했는데 제가 이제 좀 더 깊이 좀 이렇게 말씀을 알고 싶어서. 네, 말씀을 알고 싶은 그 마음이 저한테도 충분히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그 목표는 우리 고객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책을 좀 읽다 보면 뭐 이렇게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앞에 읽은 거 잘 생각 안 나고 또 진도도 잘 안 나가고 그래서 항상 좀 읽다가 중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이제 그 독서 코칭을 받는 거를 시작을 하기로 했어요. 아우, 대단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고객님이 혹시나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뭐 직장 생활하랴 뭐 살림하랴 뭐 하다 보면 또 신앙생활하고 하다 보면 이렇게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인제 마음은 해야 되겠다 하면 좀 마음만 먹다 보면 좀 이따 또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올해는 좀 제대로 한번 해 보려고. 네. 아, 올해부터는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으시군요. 네네. 그러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시겠어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그냥 하면 안 돼서 이제 거금을 들여서 인제 이 코칭을 받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억지로라도 끌려서라도 하고 그리고 독서를 하는데 제대로 한번 해 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시작을 했거든요. 독서를 아주 제대로 해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거금을 네네. 들여서 코칭을 받으시는군요. 네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본다면 어떤 것일까요? 이제 그거를 끝까지 잘 도전을 해서 끝까지 제대로 배우려면 이제 예습 복습 내지는 뭐 꾸준히 그 과제를 해야 되겠죠. 매일매일 읽고 매일매일 그 과제를 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은 지금 뭐 이 핑계 저 핑계로 지금 나름대로는 하는데 그건 나름대로라서 나름대로가 아니라 그 방법대로 이제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 예습과 복습까지 제대로 네네. 해보고 싶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해 보시겠어요? 한 가지만 더 한다면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책도 있지만 그중에서 인제 저는 성경책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속독? 좀 빨리 깊이 읽을 수 있는, 그리고 인제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책을 한두 번 읽어서는 읽은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재독을 해야 책을 읽고 나면 내 머릿속에 남는다고 그래서 그거를 부지런히 해야 되는데 그건 반복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실천을 해야 되겠다고 노력은 해요, 노력. 노력이 현실화돼야 되겠죠. 그죠? 건 없지요. 그러면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것을 네. 가장 먼저 실천해 보시겠어요? 지금은 이제 처음부터 어렵게 시작하면 포기하기 쉬우니까 지금은 이제 부담 없이 짧게 여러 번 반복하는 걸 하라고 그래서 틈틈이 시간 날 때 다른 생각 잘 안 하고, 제가 유튜브 보는 걸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유튜브를 좀 줄이고 이제 그 과제하는 데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책을 한 권 다 읽었어요. 자, 여기까지 언제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해 보시겠어요? 박수. 네. 박수 박수. 와. 야, 두 분 다 정말 감사합니다. 탁월하시네요. 네. 우리 최정원, 특히 코치 역할 해주신 우리 최정원 선생님은 포스가 이미 KSC 수준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너무 잘하신다.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그 네네. 1대1 장면에서 누군가와 네. 대화하는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러우세요. 일단 네, 그냥 인상도 좋으시고. 네, 인상도 좋으시고, 그리고 대화에 집중해 주시고, 말씀하실 때 그걸 인정 축하해 주시고, 또 짧게 요약 반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차분차분 프로세스를 따라 질문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이미 아주, 네, 프로급입니다. 프로급. 네. 아이고, 아주, 네, 참 두 분 대화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이거를 연습해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이 자기의 문제 해결이나 목표 달성에 필요한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대화합니까? 없다고 보고 대화합니까? 있다고. 가지고 있다. 있다고 보고 대화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고 있죠? 긍정적으로 나가. 아까와 달리 자신.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당신한테 해결책이 있으니까. 여기서 일반 대화와 그 코칭 대화의 근본적인 차이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죠? 고객한테 답이 당신한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쵸. 당신한테 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책을 답을 물어봐요. 찾게 되죠. 존중해 그렇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음. 아까는요. 너한테는 답이 없으니까 답이 나한테 가르쳐줘. 있으니까 내가 충고하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근본적으로 당신이 그 고민하는 문제나 해결하려고 하는 목표는 당신 안에 이미 답이 있다. 해결책이 있다. 이렇게 믿고 대화를 하니까 우리가 질문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은 그 사람을 바라보는 철학이 바뀌어야 돼요. 당신이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고 해결책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돼야 질문이 되는 거예요. 대화하는 내내 존중합니까? 무시합니까? 존중. 존중을 합니다. 예. 네. 그 경청하는 태도나 말의 내용이나 이 모든 게 다 존중해요. 당신도 최고라는 자세예요? 나만 최고라는 자세예요? 당신도 당신도 최고입니다. 최고. 이런 자세죠. 자, 이런 식의 대화를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한다면 자녀들이 대화 상대에 우리 부모들도 넣어줄까요? 네. 넣어주겠죠. 선생님들이 자기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대화한다면 졸업할 때 자기 선생님을 존경할까요? 아마 할 그럼요. 겁니다. 선생님 날 찾아가죠.
그렇죠. 조직에서, 기업에서 리더들이 자기 부하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태도로 대화를 한다면 직위 때문이 아니라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존경할까요? 네. 할 겁니다. 아하, 일반 대화와 코칭 대화를 경험하고 나니까 비교해보니 코칭식 대화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네.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상징 단어나 상징물이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문장이 아니라 코칭이란 헬리콥터다 그래요. 어떤 분이. 왜 헬리콥터라고 생각하세요? 헬리콥터 제가 안 타봤지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 대화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요. 높은 데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객관적으로 다 보이듯이 이런 식으로 누가 물어봐주면 자기의 현재나 과거나 미래나 객관적으로 다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헬리콥터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자, 적으신 것을 채팅창에 올려보세요. 시소다, 배려다, 시간 가는 줄 모르네요. 그래요. 또 올려보세요. 코칭 대화란 탁구 같다. 서로 주고받는 존중이다. 또요. 그래요. 바로 마중물이다. 제3의 눈이다. 우리 박영미 선생님이 마중물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들은 얘기 중에 마중물이 제일 기억에 남아서 이 마중물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 박영미 선생님이 얘기한 거예요. 자, 코칭식으로 대화를 해주는 코치형 부모는, 코치형 교사는, 코치형 리더는 마중물과 같다. 여러분 마중물이 뭔 줄 아시죠? 자, 젊은 분들은 모르시더라고요. 자,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이 잠재력, 이게 사람이라고 우리가 친다면요. 이 사람 안에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끌어내려면, 그죠? 코칭식으로 대화해주는 부모와 교사와 리더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자신을 사용하도록 내어주는 사람이 코치형 리더고, 코치형 부모고, 코치형 교사라는 거죠. 왜요? 이 한 바가지의 물이 아까워가지고 찔끔 붓고 이러면 물 나와야 안 나와요? 버킹만 뻑뻑 달지 물이 안 나와요. 한 바가지를 완전히 붓고 펌프질을 힘있게 하면 물이 콸콸콸 쏟아집니다. 그래서 코치형 리더는, 코치형 부모는, 코치형 교사는 자기가 돕는 고객인 그들을 자기의 경험, 지식, 노하우를 온전히 다 쏟아붓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임무를 마치면 사라져야 돼요. 이 한 바가지 물이 그죠? 물이 나오면 여기에 섞여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이. 근데 우리는 어찌 그래요? 내가 코칭한 고객이 성과를 내고 나면 그게 우리 자녀라 할지라도 야, 엄마가 내가 도와서 그렇게 된 건 줄 너 알지? 너 엄마 공 잊으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근데 코치형 리더는, 코치형 교사는, 코치형 부모는 그것을 온전히 고객에게 공을 돌린다. 난 네가 해낼 줄 알았어. 드디어 해냈구나. 축하해, 축하해.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빠져주는 게 코칭 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코칭은 마중물과 같대요. 자, 그러면 일반 대화, 코칭 대화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충고, 조언, 답변은 고객이 원할 때만 해준다. 즉 상대방이 원할 때만 해준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충고, 조언, 답변은 고객이 원할 때만 해준다. 근데 여러분 일반 대화는 어쩌죠? 일반 대화는 충고, 조언, 답변을 수시로 한다. 네, 원하든 원치 않든 수시로 하는 게 일반 대화죠. 네. 우리 송태옥 선생님, 코치란 사람의 가능성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다. 예, 그러네요. 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일상에서 누가 저기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답을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동안은 어떻게 했죠? 일반 대화에서는 아이고 그러니까 네 혼자 되겠냐?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지 그지? 이렇게 하면서 그때 나의 존재감을 거기서 뿜으면서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알려줘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요. 어떻게 해보냐면 엄마 이거 어떻게 해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제 의견이요, 제 생각이요, 제 경험이요. 이렇게 먼저 얘기하는 거야. 제 생각을 듣고 싶으세요? 제 의견을 듣고 싶으세요? 제 경험을 듣고 싶은 거군요.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제 의견이고 제 생각이고 제 경험일 뿐입니다. 이런 걸 전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자신의 경험, 지식, 노하우를 얘기를 해요. 왜? 답을 달라고 요청을 했으니까. 그런 다음에 반드시 끝낼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어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해서 코칭에서는 이거를 성찰의 기회로 초대한다 그래요. 그래서 성찰의 기회로 초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들어봤는데 예스 하면 서로 좋은 거고요. 노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에이 그거는 옛날 방식이죠.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삐지지 말고요. 삐지지 마. 그러려면 나한테 왜 물어봤어? 이러지 말고요. 그럼 어떻게 해볼 거예요? otherwise. 그럼 어떻게 해볼 거예요? 해보세요.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해볼 그럼 거예요? 어떻게 해볼 거예요? 네, 해볼 거예요. 이렇게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절충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상대방에게 어떤 유익이 생기겠어요? 자기감이 생겨요. 자기감. 자기감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의 생각과 내 생각, 선생님의 생각과 내 생각, 리더인 당신의 생각과 팔로인 내 생각이 서로 각자 생각이 있다는 거. 그래서 나는 나대로 내 생각이 있다는 거. 이럴 때 책임감이 생겨요. 책임감. 근데 네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네 생각이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면 가가지고 수행을 했는데 성과가 안 나왔어요. 이게 아니래요. 그러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거 아니라잖아요. 당신이 책임지세요. 이러지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잖아요. 아, 제 의견이 듣고 싶으세요? 제 의견으로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하니까 아, 그래요? 그럼 그렇게 저도 해야 되겠네요. 하면 이렇게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이거는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노후해도 자기 책임이고요. 그죠? 네. 그래서 책임 있는 자녀로, 책임 있는 학생으로, 책임 있는 리더로 우리가 어려서부터 키우려면 부모도 이런 대화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도 이런 대화를 해줘야 되고, 리더들도 이런 대화를 해줬을 때 부하 직원들은 책임감이 높아진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키우려고 노력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나는 답을 알고 있는데 이 녀석이 요청을 하지 않아. 답답해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죠? 아니 김대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딱 봤더니 요거 요렇게 하면 딱 될 것 같은데 나한테 묻질 않아. 저기 부장님 요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아, 제 생각이 듣고 싶어요 하면서 요렇게 알려주고 싶은데 묻질 않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럴 때는 허락을 구하면 돼요. 에이 무슨 자녀한테 허락을 구해요? 부하직원한테 허락을 구해요? 선생님이 학생한테 어떻게 허락을 구해요? 아닙니다.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존중의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 특히 젊은 세대들 존중의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들 엄마도 경험한 게 있는데 하나 나눠도 돼? 김대리 저도 의견이 있는데 한 가지 나눠도 될까요? 그러면 누구라도 하지 마세요 이러지 않고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이러죠. 그러면 그때 여러분의 경험 지식 노하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는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요거를 삶에서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절대로 누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고 충고, 조언, 답변하지 않는다. 그거는 하수다. 왜? 전문가는 절대로 자기의 전문 지식을 아무 데서나 흩뿌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세요. 이렇게 3, 4, 5 모여가지고요. 여기 변호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마침 이분이 무슨 그 이슈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막 미주알 고주알 하는데 이 사람이 여기 변호사님 계시잖아요. 변호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럴 때 변호사님이 그럴 때는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면서 상세하게 다 알려주는 전문가가 있던가요? 그러지 않아요. 아니요. 적절하게 얘기하고는요 뭐라고 하냐면 한번 저희 사무실로 나오시죠.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래요. 사무실로 나오라 그래요. 여기서 자기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자기의 그런 전문적인 것들을 쉽게 얘기하고 싶어 해요. 예. 근데 이제부터 여러분은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요청할 때 그 여러분의 경험 지식 노하우를 나눴을 때 고맙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듣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는 환영받지 못한다. 지금 사회가. 그죠? 예.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사진으로 찍으시든지
아니면 자료를 받으셔가지고 요걸 가지고 여러분이 코칭 대화 연습을 좀 해보세요. 아까 그거보다는 좀 더 상세하게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지난주 생활하면서 감사한 일이 있었다면 좀 나눠주세요 하고 이제 그 라포 형성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제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뭐냐 물어봐 주시고 그건 고객님한테 어떤 의미냐 그걸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뭐냐 방해되는 어려움은 뭐냐 그래도 이런 걸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대안이 있겠냐 그중에서 어떤 것부터 해보겠냐 언제부터 해보겠냐 했다는 것을 스스로 어떻게 점검할 계획이냐 나도 응원하겠다 이렇게 하면 한 15분에서 20분의 대화가 이걸로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요 뼈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대화를 여러분이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이한결 선생님이 8분이래요. 그렇게 하면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코칭의 비전입니다. 세계적인 기업의 리더들은 코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제가 모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에릭 슈미츠 구글의 전 회장이죠. 이 사람은 아빠한테 코치를 물어봐요. 고용하라. 아빠한테 물어봐. 이게 내 인생에서 최고의 조언이었다는 거예요. 코치를 고용하라. 자, 이 에릭 슈미츠의 코치가 누구였냐? 바로 빌 캠벨이라고 하는 실리콘밸리의 위대한 코치. 이 사람은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다양한 기업의 총수들을 가까이에서 이렇게 코치 역할을 했는데 이분이 스스로를 일컬어 나는 코치였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이분이 전문적인 코칭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자 출신으로서 원래는 운동선수였죠. 근데 나중에 경영자가 돼서 자기가 경영도 해보고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경영에 힘들어하는 많은 그 실리콘밸리의 CEO들을 코치로서 역할을 해줬어요. 그래서 아까 그 에릭 슈미츠 같은 사람은 캠벨이 없었더라면 구글은 지금처럼 성공하지 못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모든 위대한 기업의 CEO들은 다 개인 코치를 고용하고 있다. 자, 잭 웰치는 그 미국의 자존심인 제너럴 일렉트릭 이게 왜 자존심이에요? 에디슨이 세운 200년이 넘은 회사 아니에요? 이 회사가 무너져갈 때 구원투수로 등판을 해가지고 이 주의를 살려낸 경영의 귀재죠. 이 사람이 미래에는 코치가 아닌 사람은 승진되지 못할 거래요. 코칭 관리자가 표준이 된다. 그래서 모든 관리자들은 다 코치형 리더십으로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요. 모든 사람에게는 코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코칭은 항상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머릿속에 미칠 듯한 마음의 수다를 멈추도록 도와주는 게 코칭이다라고 오프라 윈프리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 인사들은 이미 다 코칭을 접했고요. 코칭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코칭이 들어온 지 2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코칭은 불모지됩니다. 뒤집어 보면 기회의 땅이라는 얘기죠. 기회의 땅이다. 네, 자, 제가 늘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학과 대학원의 코칭 관련 과목이 아니라 학과가 생긴 학교가 몇 개나 되는가 봤더니 이렇게 많아요. 지금 현재 31개 가까운 대학이나 대학원에 요 앞에 4개가 대학 학부 과정이고요. 나머지는 다 대학원이에요. 네, 여러분 보세요. 광운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백석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민대 경영대학원, 개신대학원대학교, 남서울대 복지경영대학원,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남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대한신학대학원 이런데 다 이렇게 석사 박사과정, 석박사과정 막 이렇게 코칭 관련 과목적인 학과들이 개설이 돼가지고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지금 어찌 보면 대학원의 학과 개설로 보면 우리나라가요. 최고 앞서갈지도 몰라요. 다른 나라는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 대학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대학원에 코칭 관련 학과 개설이 많이 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학생 모집이 코칭이라는 용어를 쓰면 잘 되고 있다. 근데 실상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기존의 교수님들이 거의 강의하고 코칭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수 요원들은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대학에 진입하는 것도 사실은 다른 학문 분야보다는 코칭이 지금부터 딱 몇 년만 준비하셔도요. 대학에 가서 여러분들이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젊은 분들은. 그리고 또 이미 대학에서 강의한 경험들이 있는 분들은요.
자, 그러면 코칭 자격은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코치들의 연합체인 ICF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코치 협회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개인 코칭 회사들도 그렇고요. 3단계로 자격증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2급, 1급 전문가. 옛날에는 민간 자격들이 다 이랬어요. 근데 코칭 자격은 2급, 1급 이런 식으로 안 가고요. 상담도 뭐 2급, 1급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근데 코칭은 이렇게 가요. ICF에서 인증해준 프로그램을 가지고 60시간 교육을 받고 그걸 토대로 실습을 100시간을 하잖아요. 그러면 ACC라고 하는 첫 번째 자격을 응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누적해서 125시간의 교육을 받고 500시간의 실습을 마치면 PCC라는 자격을 받게 되고요. 200시간의 교육을 받고 2500시간 이상의 실습을 마치게 되면 MCC라는 자격을 받는데 우리나라에 MCC가 현재 한 18분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저도 이제 MCC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코치협회는요, 20시간의 교육을 듣고 50시간 실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KAC라고 하는 첫 번째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누적해가지고요, 40시간의 교육을 더 듣고 총 교육 시간이 60시간이 되고 실습 시간이 누적해서 총 실습 시간이 200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코리아 프로페셔널 코치라고 하는 그 한국에서 전문 코치라고 하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전문 코치라는 자격이에요. 이게 여기까지를 목표로 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코칭을 공부한다. 그러면 이 첫 번째 공부만 해봐도 이건 맛배기니까요. 그냥 20시간 정도는 누구라도 공부해가지고 내가 자격을 취득을 하든 안 하든 공부를 하면 유익이 생겨요. 왜냐하면 나한테도 유익이 있고 우리 자녀들하고 대화하거나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도 코칭은 색다른 대화이기 때문에 유익이 생겨요. 그래서 20시간 교육은 무조건 한번 들어보시고 20시간 교육을 듣고 나서 실습을 곧잘 해봤더니 어느새 50시간이 됐네요. 그럼 KAC 자격증을 한번 취득해 보는 거예요. KAC 자격증은 우리 같은 기관에서 위탁받아가지고 그 시험을 진행하기 때문에 KAC 자격증까지 따기는 너무나 어렵지 않게 딸 수가 있습니다. 마치 교육받은 그 운전면허 학원에서 운전면허 시험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전을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여기에다 목표를 둬보세요. 그래서 60시간의 교육을 마치고 총 200시간의 실습을 하게 되면 KPC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KAC 과정을 여러분이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이 생겨요. 20시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기는 게 KPC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 속에서 쭉 하다 보면 언젠가 KSC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누적이 되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한국 부병부 코칭센터도요. 그냥 20시간의 교육 정도를 우리 기관의 프로그램으로 마치게 되면 이 KAC에 응시할 수 있는 수료 정도 드리지만 덤으로 가족 코칭 지도사 2급 자격증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KPC가 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60시간 교육을 마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가족 코칭 전문가 자격증도 덤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수료증도 드리지만 그게 이제 다른 코칭 펌하고 좀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 그 정인균 우리 대표님이 이제 곧 여러분한테 개설을 해가지고 아마 이거를 운영을 하실 것 같아요. 이 20시간짜리를.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한번 참여하셔가지고 한번 코칭을 공부해 보시고 또 여력이 되시면 시험에도 응시해 보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가랑비에 옷 쳤듯이요. 여러분도 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언젠가 코칭으로 여러분이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 50시간을 어떻게 채우나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엑셀 파일인데요. 한글에다 그려가지고 해도 돼요. 요 요소만 있으면 돼요. 날짜를 적어요. 일단 몇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고객 홍길동 씨를 돈 받고 했거나 대가를 지불받고 했으면 유료란에다 적으시고 대가를 받지 않고 했으면은 무료란에 적으시고 이미 자격이 있는 KAC나 KPC에게 내가 코칭을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코칭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코칭 실습 리스트에다가 60분 했는데도 불구하고 2배수로 120분 했다고 실습 시간을 인정해줘요. 이런 걸 많이 하라는 거죠. 근데 50시간 중에 25시간까지만 인정해줘요. 요 받은 코치도 코치, 요 란에 쓸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미 자격이 있는 분한테 코칭을 받아보는 거예요. 그것도 실습으로 쳐준다는 거예요. 예, 그걸 많이 해야
이게 코칭이 뭔지를 감을 잡으니까. 그래서 절반은 여러분이 코칭을 하고 절반은 여러분이 코칭을 받고 이렇게 하면 50시간이 금세 돼요. 그죠? 예. 자, 그룹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룹으로도. 예. 그룹으로는 실제로 이제 12시부터 14시까지 했으면 이렇게 120분 했다고 적고 그 총 10명까지 가능해요. 10명까지 그룹원들은. 그중에 3명의 연락처만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요게 쭉 다 누적이 돼가지고 요 전체가 유료든 무료든 상관없이 총 50시간 이상이 되면 KAC라고 하는 첫 번째 자격시험에 응시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 고객은 누가 고객인가요? 예, 가족도 되고 친구도 되고 이게 하여튼 이 고객이 3명 이상이면 돼요. 그러면 3명에게 골고루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냥 고객이 3명이 등장하면 돼요. 한 명한테는 한 분밖에 안 했어도 돼요. 예, 하여튼 여러분의 가족도 되고 이렇게 함께 공부한 동기들끼리 주고받고 해도 돼요. 50시간은. 예. 자, 그런 식으로 코칭을 만들어 가시면 된다. 실습 시간은. 자, 그리고 국내 코칭 산업의 현주소에 따른 전문 코치로서의 성장 로드맵을 제가 잠깐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산업이든지 이렇게 도입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고 소멸기가 있어요. 그러면 코칭은 지금 2000년 초반에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어요. 예, 이제 기업을 중심으로 도입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2010년을 지났어요. 2010년, 10년 동안은 길닦이 한 거예요. 성장세가 거의 없었죠. 그리고 2021년, 22년, 지금 이제 23년이네요. 그러니까 요쯤 우리가 온 거예요. 지금 요 정도 왔어요. 성장기에 요 정도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저는 성숙기가 되려면 한 2035년 정도 돼야 성숙기가 온다고 봐요. 성숙기라는 건 뭐냐? 코칭이 너도 나도 다 아는 시기예요. 그리고 코칭을 왜 받아야 되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필요하면 가서 코칭 받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은 코칭을 왜 받아야 되는지도 모를 뿐더러 누가 코치인지도 모르고 코칭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게 지금 이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장기의 초입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성장기 초입에는 부가가치가 어디에 있냐? 어디에서 코칭으로 돈을 벌어야 되느냐? 그죠? 어디에 있겠어요? 1:1 코칭일까요? 교육일까요? 1:1 코칭도 코칭인데 교육도 겸해서 해야 돼요. 교육. 즉 코치가 되려고 하는, 코칭을 배우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이 코칭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코칭을 배워보고 싶어하는 기관이나 기업이나 조직이나 기관에 가서 여러분이 코칭을 강의할 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은 돈이 되는 거지. 1:1로 나한테 돈 내고 코칭 받을 고객을 찾는다는 것은 아직 성숙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고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코칭 산업의 이 이 산업 구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은 성장기이기 때문에. 그럼 누가 코칭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고 코칭을 배우고 싶어 하는데요. 누가 미래의 내 고객인데요. 기업의 리더들입니다. 기업의 리더들은 지금 모든 조직에 우리나라에도 다국적 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들은 다 CEO들이나 부사장이나 전무급 임원진들은 다 1:1 코칭을 붙여드립니다. 그리고 본부장급은 6명씩 그룹 코칭을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과장급들은 그룹 코칭을 해주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하루짜리 이틀짜리 워크숍을 해줍니다. 대리급들은 4시간에서 8시간짜리 워크숍을 해줍니다. 예, 그렇게 지금 기업들이 다 코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이미 강의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코칭이라는 컨텐츠를 딱 얻는 순간 여러분의 컨텐츠가 엄청나게 팔려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교회, 종교 지도자들, 우리나라에 코칭이 처음 도입이 됐을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공부를 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많은 교회 중간 관리에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코칭을 공부하려고 지금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사들이 코칭을 배우기 시작해요. 왜요? 상담으로 여기까지는 모셔왔는데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상담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코칭으로 도우려고 상담사들도 코칭을 배우고 있다. 사회복지사들도 역시 코칭을 배우고 있어요. 군인들도 코칭을 배우고 있죠. 교육계 종사자들, 선생님들 엄청 코칭 배우고 있습니다. 은퇴자들, 은퇴 예정자들 코칭 배우려고 하고 있고 대학생들, 취준생들, 직장인들, 업글 인간들, 즉
즉 어제 나와 오늘의 나를 좀 더 업데이트 시키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코칭을 자기 개발의 도구로 삼고 있고요. 심지어 주부나 경단녀,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다 코칭을 배우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세일즈맨들, 프리랜서들 역시 코칭을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개를 돌려서 뒤를 한번 쳐다보세요. 네. 보여요? 여러분 뒤에. 여러분이 준비가 되면 여러분한테 코칭을 배우려고 줄 서 있는 분들이 지금 수두룩 보입니다, 저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코칭을 배운다고 해서 누가 나한테 코칭을 배우려고 하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요, 이 세상은 우리 옛날 어른들이 다 자기 밥그릇이 있다 이런 얘기 했듯이 맞아요. 제가 코칭을 해보니까요, 자기 고객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그 고객들이 다 나한테 와서 배우지 않거든요. 딱 나한테 와서 배우고 싶은 사람만 배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준비되면 여러분한테 배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뒤에 쫙 줄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만의 시장이 있으니까요. 준비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지 다른 건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코칭으로 어떻게 우리가 돈을 버나요? 먼저 KAC 자격을 한번 취득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더 공부해서 KPC까지는 제가 해보라 그랬죠. 그래야 KAC 과정을 여러분이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1대1 코칭도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하다가 코칭 교육도 해보고 이런 과정을 운영해 보는 거예요. 이런 게 부가가치예요, 지금은.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이 안에 들어와 가지고 KAC도 취득하고 KPC도 취득하잖아요, 여러분처럼. 그러면 이 후배 코치들을 여러분이 코칭 훈련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어차피 누군가는 이들을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누군가는 돈 받고 해줘야 되거든요. 그 일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멘토 코칭도 해주고 코드코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 후배들에게 잘 지극정성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한 경험을 그대로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KAC 취득할 수 있었어, 이렇게 하니까 KPC 취득할 수 있었어, 이런 거를 잘 가르쳐 주면은요, 주변에서 이런 분들을 소개해주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돈을 받고도 이런 분들을 여러분이 훈련시킬 수 있고, 그러면 이분들이 또 좋아서 주변에 있는 코칭 고객들을 소개시켜요. 일반 고객들을, 이렇게 코칭 고객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훈련도 하면서 코칭도 하면서 훈련도 하면서 교육도 하면서 이런 걸 번갈아 가면, 그러니까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코칭만 한다든지 교육만 한다든지 이러지 말고요. 그걸 병행해야 돈이 되는 지금은 시기다. 왜? 성장기의 초입이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국제과정도 조금 하다 보면 ACC라는 자격도 있고 PCC라는 자격도 하다 보면 또 KSC가 되기도 하고요. 저처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뭐 강의 역량이 있거나 이미 기업에서 강의를 하고 있거나 이런 분들은 코칭이라는 컨텐츠를 배우게 되면 20시간만 딱 배우게 돼도 우리 정인균 코치님한테 배우게 되면 여러분이 그 공부할 때 썼던 그 강의 PPT를 다 드려요. 여러분한테 다 드린다고요.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안 주죠. 강의 PPT를 강사가 주는 거 봤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 밥그릇인데, 근데 정인균 코치님한테 공부를 하면 드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기업이나 이런 데 가서 강의할 때 써먹으라고 드리는 거예요. 근데 KAC를 배출하는 수료증을 줄 수 있는 과정에는 못 써요. 왜요? 그거는 본인이 KPC가 돼야 가능하니까요. 근데 나는 아직 KAC도 아니지만 20시간만 공부하고도 그 강의 PPT를 받았는데 누가 나한테 코칭을 강의해 달래요? 그럼 가서 강의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쓸 수 있어요. 이때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KPC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막 각종 심사, 코치 자격, KAC 자격 심사도 할 수 있고, KPC 이제 연륜이 있으니까요. 자격 심사도 할 수 있고, 프로그램을 자격 심사도 할 수 있고, 막 이런 기회들이 생겨요. 그 다음에 기관심사위원이라고 그래서 우리 같은 기관에도 이제 KAC 과정을 우리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KAC를 심사해줄 심사위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을 저희가 위촉해가지고 심사하면 이제 이렇게 돈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KPC 심사위원도 있고요. 프로그래밍 심사위원도 할 수 있고요. KSC 심사위원도 할 수 있고요.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직접 개발해가지고 한국코치협회로부터 인증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만의 프로그램으로 후배들을 또 코치들을 양성할 수도 있고요. 그죠?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을 책을 써본 경험이 있다거나 글을 쓸 줄 알다거나 뭔가 조금만 이렇게 관심이 있으면요. 프로그램 개발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인증을 받아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코치들을 이렇게 유입되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코칭 교육을 여러분이 하실 수도 있다.
그다음에 책을 쓸 수 있어요. 책을 써보신 분들은 코칭 좀만 하면 여러분의 코칭 경험담을 써도 되고요. 코칭과 관련된 다양한 책들을 쓸 수도 있다. 또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저처럼 또 MCC가 될 수도 있고요. 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느 기관의 유명한 코칭 펌들의 또 파트너 코치로 여러분이 소속이 돼서 이 회사에 이제 기업이나 다른 데서 막 이렇게 일거리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파트너 코치로 이렇게 관계 맺기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일거리를 줘요. 그러면 그걸 수행함으로써 또 돈을 벌기도 하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냥 코칭 센터를 오픈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죠? 코칭 센터를 오픈해 가지고 똘똘한 코치들 이렇게 좀 데리고 또 영업맨도 하나 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분들이 하는 건데 왜 못해요? 사업 감각이 있는 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각종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어요. 코칭 프로그램만 운영하느냐? 아니에요. 코치들은 지극히 동기부여된 배우려는 열의가 차 있는 아주 큰 교육 시장이에요. 코치들의 집단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존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런 강좌들을 코치들을 대상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또 다양한 학습 모임을 여러분들이 운영해서 처음에는 무료로 하지만 나중에는 유료로 학습 모임을 운영할 수도 있어요. 수많은 이런 그죠? 은퇴자들, 은퇴 예정자들 이런 분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러면 이분들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맨날 산에 갑니까? 아니에요. 매주 하루는 우리 센터에 오세요. 그러면 우리 센터에 와서 오전에 2시간 책 읽기 하고 점심 맛있게 도시락 싸와서 같이 먹고 오후에 또 1~2시간 책 읽기 하고 그러고 각자 집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날은 뭐 산으로 갈지 들로 갈지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이 학습 모임에 무조건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니까 그렇지 이제 코로나가 언젠가는 풀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아지트에다 이렇게 모셔놓고 월요일은 이런 사람들, 화요일은 이런 사람들, 수요일은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습 모임을 운영해도 충분히 여기서 부가가치가 올라옵니다. 왜요? 이분들은 너무너무 고마워해요. 왜? 갈 곳이 생겼으니까 고민 없이. 예, 공부하는 게 돈도 제일 적게 들고 재밌잖아요. 예, 그런 거를 여러분이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프로그램 개발한 거를 누군가에게 운영하도록 하면 로열티 수입도 생길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도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예비 부부들을 대상으로 코칭을 해서 예비 부부 코칭이라고 하는 시장을 개척했어요. 근데 이런 게 어렵냐? 절대 그렇지 않다. 자, 여러분 그 유튜브에 황현호 소장 이렇게 치든지 아니면 전문 코치의 성장 로드맵이라고 이렇게 치시면 요 영상이 나와요. 요게 이제 1시간 정도 되는 분량인데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들어보실 수 있으면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기존에 여러분의 전문 분야가 무엇이든 그 전문 분야가 코칭을 접목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만의 특별한 코칭 분야가 생깁니다. 지금이 그럴 수 있는 우리나라의 코칭 산업 시국이에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강의를 해오던 분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코칭을 배워가지고요. 강의 코칭 분야를 개척할 수가 있어요. 강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강의 코칭에 코치 양성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교육을 여러분이 해오셨다. 그러면 접목을 하면 교육 코칭 분야에 여러분이 또 시장 개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일즈의 일가견이 있으시다. 그런 분들은 코칭을 세일즈맨들을 위한 코칭으로 여러분이 접목을 해가지고 세일즈 코칭이라고 하는 분야를 개척하거나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운영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세일즈맨들에게 실력 향상을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1대1로 코칭도 해드리고 또 그럴 수 있는 분들을 양성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확장시켜 갈 수가 있다. 재무 분야의 전문가다. 그러면 코칭을 접목해가지고 재무 코칭 분야를 여러분이 열어갈 수도 있고요. 임원으로 이제 퇴직을 하셨거나 과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코칭을 접목하면 현직에 있는 임원들을 코칭할 수 있는 임원 코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이미 한 분야의 전문 분야로 계셨다면 이 여러분의 경험 지식 노하우를 절대로 버릴 이유가 없고 그거를 그대로 플러스 해가지고 코칭하고 연결해서 여러분만의 니치 마켓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시장을 펼쳐가세요. 그게 가능한 시장이 지금의 한국 코칭 시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인생을 요즘은 100세 시대를 산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몇 세까지 일할 수 있어요? 저는 90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 코칭 분야나 상담 분야나 이런 분야는요. 왜요? 전화기 들 힘만 있으면 우리는 전화로 코칭하니까요. 예? 그죠? 90세에도 전화기 들 수는 있겠죠? 그때는 전화기 안 들고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냥 연결만 되면 코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의 몸값이 제일 높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몇 세인데요? 예.
만약에 60세라고 해보자고요, 우리가. 60세예요. 그러면 앞으로 일할 나이가 몇 년이에요? 30년이 남아있네요. 여러분 솔직히 이게 무슨 육체 노동이 아니고 지식 노동이잖아요. 그냥 전화기 들고 그냥 이렇게 코칭하는 건데 안 그래요? 배우만 두면. 그래서 30년을 여러분이 코칭했으면 이때가 몸값이 제일 비쌀걸요? 90세 때 코칭 몸값이. 자, 그러면 유엔에서 여러분도 다 들어서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죠. 유엔에서 새로운 연령 구분을 내놨잖아요. 66세에서 79세를 중년이에요. 중년. 예, 80세에서 99세가 노년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직 이 정도까지는 안 갔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지금 중년이에요. 65세가 아직 안 됐나요? 청년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도 30년을 일할 수 있는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앞으로 10년을 책임져 줄 뭔가를 공부하는데 여러분 몇 년을 투자할 용의가 있나요? 아니, 10년이 아니고 30년을 책임져 줄, 아니 60세가 아직 안 되신 분들이라면 35년이 될 수 있고 40년이 될 수 있고 심지어 그죠? 그 정도 남은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그걸 공부하는데 여러분은 몇 년을 투자할 용의가 있냐 이거예요. 전문 코치가 되는데 빠른 사람은 1년만 해도 해내더라고요. 늦어도 3년이면 우리는 전문 코치가 될 수 있습니다. 진득하니 남들 빨리 간다고 이렇게 호들갑 막 이렇게 불안해하지도 말고 자기 스타일로 자기의 스페이스에 자기의 속도로 꾸준히만 하면 3년이면 다 KPC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KAC 과정도 운영하시고 코칭도 하시고 이렇게 심사도 하시고 뭐 이렇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런 것들 여러분이 코칭 펌을 열 수도 있고 학습 모임을 할 수도 있고 아니 근데 지금부터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해나가신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것을 다 나눴어요. 자, 여러분 자신이나 코칭의 비전에 대해 새롭게 알아차린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키워드로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번 과정에서 얻은 유익이 있다면 뭔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런 알아차림과 유익을 토대로 당장 한 주 동안 실천하고 싶은 게 딱 이 인사이트가 왔다. 나는 이거 한번 해보겠다 하는 게 있으면 한번 적어보세요. 자, 여기까지가 저의 강의였습니다. 지금 30분이 좀 넘었죠. 제가 30분까지 약속했는데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정인균 우리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네, 우리 황현우 코치님에게 힘차게 한번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네, 자, 우리 황현우 코치님에게 혹시 이렇게 1시간 반 동안 코칭 받으면서 또 이렇게 또 강의를 들으셨는데 질문이 있으면 한번 채팅창이나 네. 아니면 또 이렇게 화면을 열어서 또 마이크로 이렇게 열어서 질문해 주십시오. 세상에 60명이 넘게 들어와 계셨군요. 대단하십니다. 네. 네. 자, 질문 있으시면 혹시 직접 하셔도 되고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대답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없나요? 너무 완벽하게 이렇게 또 강의를 해주셔서 네,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코칭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이렇게 딱 알게 해주신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대단하십니다. 역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하는 자 우리. 네, 우리 하는 자 우리 선생님. 네. 일단은 강의 잘 들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쯤에 답이 되긴 됐었는데 제가 이제 이 수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저는 이제 KAC를 2016년도에 따서 계속 1대1로만 하고 있었는데 네네. 늘 이제 하고 나서의 뿌듯함이나 뭐 그런 삶에 이제 보람을 많이 느끼는데 늘 수익적인 부분이 잘 안 돼서 이거를 언제까지 해야 하나?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는 이제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교육이 코칭하고 계속 이제 엇갈린다는 느낌이 자꾸 들었거든요. 코칭은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그 스스로가 답을 좀 찾게 해주고 그런 걸 이끌어내는 건데 교육은 제가 이제 그 약간 멘토식으로 보면 이런 경험이 되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일주일에도 이제 그 2번에 만약에 수업을 하게 되면 양가 감정이 계속 드는 거죠. 그러니까 코치로서의 뭔가 역할이 제대로 된 것 같지 않고
그런 역할들에 있어서 제가 좀 중심을 잡기가 작년부터 좀 힘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과연 이 길을 가는 게 좋은데 자꾸 그 코치라는 그 앞에 이제 그런 수식어 뭐랄까 스스로 답을 찾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안 되고 있는 듯한 느낌에 좀 고민이 되는데 교육을 하면서도 돈이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그룹이고 뭔가 이렇게 2시간을 같이 해도 여기서 얼마를 번다면 여기서는 그 이상을 벌게 되니까 근데 교육보다 저는 코칭이 더 재밌는데 이러면서 제가 그러면 정말 말 그대로 라이프 코치로서 아까 말씀해 주신 나의 이제 기존 전문 분야 코칭 종목을 접목해서 하나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이걸 찾는 일이 조금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코치 그 책을 많이 읽어보면 되게 다양한 도구를 적시적소에 써서 그 기업이든 개인이든 이걸 끌어내는 역할들을 되게 많이 하시고 저 또한 어떤 개인이 어떤 코칭을 요청하냐에 따라 거기에 따른 기술이나 뭔가 이런 도구들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런 게 되게 달라지는데 그럼 저는 어떤 매개체를 딱 가지고 내 거를 찾아가야 되는 거지? 라는 요즘 이런 생각이 한 3개월 정도 되게 머리가 아파가지고 네. 어떻게 이런 걸 좀 극복해 나가야 될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어떻게 그동안 이걸 좀 잘 해오셨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 선생님이 이제 코치님이네요. KAC시니까. 2016년에 KAC를 취득을 하셨으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이제 하신 건데 지금까지 이렇게 끈을 놓지 않고 계신다는 것은 코칭에 대한 어떤 비전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잘 버텨오셨네요. 코칭만 가지고 그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교육을 겸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본인이 KAC에 머무르고 계시면 안 되고 일단 도전을 해서 KPC까지는 취득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려요. 그러면 거기 가면 또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을 하는 것이냐 내가 코치를 하는 것이냐 여기서 헷갈릴 수 있잖아요. 정체성이. 나는 코칭이 좋은데. 근데 그 생각을 잠시 내려놔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 시장은 이렇게 여기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1:1 코칭만 해가지고는 수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코칭만 가지고 수입을 올리려고 하면 정말 특별하게 코칭을 잘하거나 아니면 모객을 잘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내 주변에 고객이 없다는 거예요. 왜? 성장기가 아니니까, 성숙기가 아니니까. 그런데 대신 코칭이 뭐야? 하고 코칭을 배워보려고 하는 사람, 코칭을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쏟아져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성장기니까.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의 부가가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들을 왜 외면하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그들을 이렇게 데리고 코칭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난 강의 한 번도 안 해봤고 강의하면은 난 잘 못하는데요 이러잖아요. 근데 이 코칭 강의는 일반 강의와 달라요. 일반 강의는 적어도 한 30명, 40명 이렇게 모아놓고 하는 강의를 강의라 그러잖아요. 근데 코칭 강의는 많아봐야 5명에서 10명 사이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모객을 해도요. 그 정도밖에 안 모여요. 그러면 그분들을 모시고 20시간 교육을 그것도 3시간씩 7번을 한다든지 4시간씩 5번을 한다든지 좀 숙달되면 5시간씩 4번을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니까 3시간 강의하고 4시간 강의하고 다음 주 거 준비하고 또 4시간 강의하고 다음 주 거 준비하고 그 다음에 10명 미만이니까 오손도손 앉아서 이렇게 두런두런 대화하면서 하는 강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강의보다 훨씬 더 쉽고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한번 도모해 보시기를 바라고 우리 선생님은 지금 보니까 되게 젊으시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분들이 코칭을 배우려고 해요. 그러면 젊은 분들을 타겟팅 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나처럼 뭔가 이렇게 젊은데 이렇게 우리 엄마 아버지들처럼 그 한 조직에 매여 가지고 직장 생활은 하기 싫어. 그래도 돈을 벌고 싶어. 돈을 벌려면은 뭔가 이렇게 인간관계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타겟팅 해가지고 SNS나 이런 데다가 그죠? 이직하고 아니면 본인의 일을 하고 뭘 하려고 할 때도 이런 코칭을 배워보면 좋습니다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업데이트를 시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모객을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코칭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더 이렇게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우리 코치님. 네, 한번 찾아오세요 저한테. 제가 이렇게
밥 아, 예. 사드리면서 이렇게 좀 얘기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찾아뵙겠습니다. 네, 대표님, 질문이 좋아요. 있습니다. 네네. 네. 그 부부 코칭 관련해가지고, 네. 그거하고 KC하고 그 기초과정이, 별개입니까? 아니면은 같은 내용으로 해가지고 KPC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 질문할 때 놓쳤어요. 무엇과 뭐를 비교한다는 거죠, 지금? 부부 코칭 부부 관련해가지고, 코칭. 예, 예. 그거하고 KAC 20시간하고 그 20시간하고 같은 여기 맥락입니까? 같이 가는 겁니다. 예, 다른 게 같이 가는 아니라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 정인균 우리 대표님한테 20시간을 공부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 코칭 지도사 2급 자격증을 그냥 받으시게 돼요. 자연스럽게. 예, 그래서 요 가족 코칭 지도사 2급 자격증이 추가로 나가게 됩니다. 이런 이제 다른 코칭 펌하고 좀 차별화예요. 다른 코칭 펌은 그 20시간의 수료증만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수료증 플러스 이제 자격증까지 드려요. 가족 코칭 지도사 자격증. 예. 자, 그래서 함께 간다는 겁니다. 별개가 아니에요. 추가로 돈을 내는 게 아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KAC 과정을 할 때 그 커리큘럼하고 부부 코칭 그 커리큘럼하고 뭐 차별화가 있습니까? 네, 이제 요게 가족 코칭 지도사 2급, 1급 전문가 이렇게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급은 그 우리 기초 20시간 정도를 들으면 2급 정도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비즈니스보다는 이제 라이프 쪽에 이렇게 오리엔트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하는 예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가족 관련, 부부 관련 이런 예화들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2급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60시간이 KPC 하려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60시간, 그렇죠. 20시간 하면 이제 40시간이 필요하죠. 이 40시간을 네네네.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 전문가로서 필요한 이제 가족 코칭 전문가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도 좀 이제 공부하게 되면 여기서는 그런 컨텐츠들이 이제 다루어집니다. 예. 지금 KAC를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은 네. 가족 코칭 전문가 과정을 다이렉트로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까? 당연하죠. 예, 여러분들이 이제 KPC 되려면 20시간 KAC 할 때 이미 드러났으니까 플러스 40시간만 더 들으면 이제 60시간이 되죠. 그러면 40시간이 하나의 프로그램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심화 프로그램 하나, 그다음에 나머지 심화나 영양 프로그램 하나 이렇게 들으셔야 될 거예요, 대체로. 근데 이제 요 프로그램도 우리가 운영하고 있고 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일단 정인균 우리 코치님한테 기초를 들으신 분들은 또 다른 데서 이미 나는 기초를 들었어요. 그런 분들은 나중에 좀만 기다리시면 우리 정인균 코치님이 20시간의 심화도 아마 곧잘 하시지 않을까. 몇 기수가 배출되고 나면.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이고 나는 급해요 하는 분들은 저한테 직접 오시면 대신 할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한테 오시면 네, 할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 오실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하시니까 또 우리 정인균 대표님과 이렇게 함께 하시면 할인도 조금 받을 수 있을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네. 자, 또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채팅창에도 이렇게 있네요. 채팅창에 아까 멘탈 코칭하고 뭐 차이를 우리 송태호 코치님이 멘탈 코칭이라는 것과의 차이점. 이제 멘탈 코칭은 말 그대로 그 이제 선수들의 주로 운동 선수들의 멘탈을 이렇게 코칭해주는 그런 이제 스포츠 멘탈 코칭이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에 시작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센터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같은 그런 코칭 펌이죠. 우리는 이제 라이프 코칭을 지향한다면 그쪽은 스포츠 멘탈 코칭을 지향하는 것일 뿐이에요. 거기서도 한국 코치협회로부터 인증을 받아가지고 20시간도 하고 40시간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 공부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멘탈이라는 게 꼭 스포츠 멘탈만 필요한 건 아니죠. 모든 삶에서 멘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또 코치들 안에서도 멘탈 코칭이라는 모임으로 또 소규모 모임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추세에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 성장기다 보니까. 그죠?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멘탈 코칭입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우리 정인균 우리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황현우 코치님을 만나서 제가 또 이제 트레인이라는 예, 기차라는 어떤 그런 영문을 갖다가 TRAIN 해서 아주 또 디테일하게 코칭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트레인 심화 과정에서 또 코칭 또 심화를 갖다 배우고 또 가족 코칭해서 예, 코칭 역량까지 이렇게 하면서 64시간을 예, 우리 황현우 코치님에게 아주 1년 동안 빡시게 이렇게 맞아요. 교육을 받아서 1년 6개월 만에 제가 이렇게 KPC가 됐습니다. 네. 예, 여러분들도 KAC 과정은 이렇게 50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KPC는 좀 깊이 있게 더 이렇게 또 코칭을 해야만 됩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재수를 했거든요. KPC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면 안 되고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뭐 이것저것 한다고 연습을 많이 안 해서 더 이렇게 또 시간을 갖다 더 이렇게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들이 KAC 이렇게 한번 우리 한국 코치협회 20시간 그 교육 기간 안에서 교육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도 모두가 이렇게 코치로서 자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월 4일부터 해서 이제 시작이 될 거거든요. 저는 이제 토요일 날 오후에 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제 3P 마스터 코치로서 또 시간 관리 전문 과정을 또 한 달에 이렇게 또 아니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거든요. 시간을 좀 쪼개서 또 코치 과정도 2월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토요일 날 2월 4일부터 해서 첫 주부터 4주까지 하루에 5시간씩 해서 4주에서 20시간을 교육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 반부터 6시 반까지 5시간 하면 20시간이 되어지면 50시간 또 코칭 이렇게 또 폼 안에서 또 같이 하게 되면 코치로서 이렇게 또 인증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되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 일기라서 할인 폭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30% 할인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2기부터는 이제 할인이 거의 안 되거든요. 예. 1기에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독서법 코칭 전문가로서 블로그 코칭 전문가 또 시간관리 전문가 여러 많은 부분을 갖다가 같이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오픈 채팅방 커뮤니티 메신저 코칭도 지금 또 2월 3일 날 또 지금 8시간 과정으로 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는 원래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아닌데 부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캐로. 저는 목회자고요. 30년 목회를 한 목사입니다. 전남 순천에 지금 있고요. 하브르타 작은 도서관 관장이면서 또 이렇게 코치로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이렇게 준비가 되어지면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황현우 코치님 오늘 이렇게 특강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또 자료를 다 여러분에게 나눠주신다고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오픈 채팅방에 오늘 특강 듣고 한 5, 6줄 정도 뭐 단문으로 이렇게 쓰셔도 좋습니다. 우리 황현우 코치님에 대해서 이런 특강을 통해서 이렇게 도전받았다. 코칭에 대해서 이런 것을 갖다 알게 되었다. 쓰시면 PDF 파일로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오픈 채팅방 회의 채팅 줌 채팅창에다가 이렇게 드렸거든요. 그래서 1번 방, 2번 방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겠습니다. 1번 방은 이제 거의 1,500명이 다 찼기 때문에 아직까지 2번 방에만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1번 방에 지금 한 5분 정도 아마 또 여유가 오늘 또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오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2번 방에 그대로 계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시면서 또 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뭐 어떤 분들은 강사로서 뭐 10년, 20년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만은 저는 이제 2020년 9월에 독서 모임을 시작하고 이제 30개월 되온 초보 강사입니다. 우리 이제 황현우 코치님 같은 경우는 아주 기라성 같은 우리 코치님이신데 저는 이제 30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하면 저랑 같이 이렇게 또 성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지금 현재 블레싱 마스터마인드 그룹과 또 백만여 마인드 그룹 코칭 멤버십이 있거든요. 1년 코칭을 해드리면서 1인 기업으로서 또 여러 가지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제가 코칭 멤버들을 함께 또 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또 하시게 되면 또 많은 또 도움을 함께 누릴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 1, 2분 정도만 짧게 오픈 채팅방에다가 이렇게 후기를 좀 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황현우 코치님 오늘 특강 하시고 난 다음에 좀 어떻습니까? 네. 네, 아주 이 방에 계신 분들이 되게 친밀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인규 대표님이 이제 저랑 친밀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함께 이렇게 성장과 또 발전을 위해서 서로 머리 맞대고 함께하고 계시는 멤버들이라 그러신지 다 따뜻하시고요. 또 열정도 넘치시고 그래서 우리가 뭐 코칭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더 큰 범위로 보면 교육 안에서 또 우리의 삶 안에서 또 언제 어떤 모습으로 뵙든지 서로 반가운 모습으로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럼 먼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감사합니다. 하나 찍고 하시죠. 그럴까요? 사진 하나 찍고. 그럼 화면 종지하고 사진 하나 네. 네. 그래도 기념 사진 하나 남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네.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같이 또 함께 저희 또 방에 오셔서 또 강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그럼 먼저 나가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한 1, 2분 정도만 이렇게 후기를 갖다가 이렇게 짧게 이렇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에다 오픈 채팅방 올리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오픈 채팅방 네. 채팅창 딱 보시면요. 이게 네. 원래 처음에 신청했던 곳이요? 지금 채팅방 말고요? 예. 자, 그 오픈 채팅방 해도 되고요. 아까 10시에 또 이렇게 그 채널톡으로 또 갔을 거예요. 그쪽에다가 후기를 쓰셔도 괜찮고요. 후기 쓴 다음에 블레싱 장애인 연구소 그 채널에다가 이렇게 후기 썼다고 이름을 갖다 적어주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블레싱 2번 자기경영 거기 179명 있는 방 말고 다른 데 쓰나요? 그게 더 써도 돼요. 1번 방에다 써도 되고요. 2번 방에다 써도 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방은 어떤 건지 아세요? 자, 2번 방. 자, 우리 줌 채팅장에 네네. 블레싱 장애인 공부법 1번 방, 블레싱 장애인 공부법 2번 방 이게 쓴 거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지금? 지금 보이네요. 네네. 여기에다가 이렇게 들어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냥 단톡, 아까 79명은 그냥 일반 단톡방이거든요. 팀 단톡방에 들어오셨는데 제가 특별히 또 저랑 같이 또 이렇게 같이 했던 분들에게 또 기회를 드렸는데 여기에서 혹시 그룹 채팅, 오픈 채팅 참여하기를 눌러도 왜 안 되지? 네네. 자, 이게 1004 비밀번호를 갖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네. 네. 네네. 자, 성함이 누구시죠, 금방? 양영신입니다. 양영신 우리. 네네네. 감사합니다, 양영신 멘토님. 1번 방을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예, 1번 방에 보면 이게 우리 양영신 우리 여기 보면 이게 클릭을 해서 비밀번호를 갖다 올리면 바로 갈 수 있거든요. 회의 채팅창에다가 클릭을 갖다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다가
네. 음. 클릭을 딱딱 따라가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자, 2번 방에 또 들어오신 분이 계시고요. 우리 감사님은 2번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네. 자, 1번 방이 이제 다 차서 2번 방으로 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고 난 일- 다음에 채널 1번 방은 지금 못 들어가나요? 지금 들어오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지금 현재 몇 명 안 남았거든요. 네. 4명 남았습니다. 4명. 4명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게 가끔 가다가 멘탈이 이렇게 또 네. 없어지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은 상황이 있어갖고는 카톡에서 이렇게 나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1,500명에서 또 이렇게 또 몇 명이 또 이렇게 간혹 이렇게 자리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현재 4명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요, 네. 죄송합니다만 1번 방을 제 양영신 카톡으로 좀 주실 수 있어요? 제가 노트북에서 잘 방법을 모르겠어요. 네네. 잠깐만요. 그러면요. 네네. 네, 지금 현재 제 개인으로 연결이 제 카톡으로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신청을 갖다가 네. 제 휴대폰 번호를 드릴까요? 휴대폰 번호를 좀 주시겠어요? 010 네, 잠깐만요. 자, 010 9900 7645입니다. 99 9900 9900 7645. 7645. 네, 양영신이요. 9900 7645요. 네네. 자, 여기에다가 자, 잠깐만 잘못 드렸습니다. 잠깐만요. 자, 1번 방을 드릴게요. 자, 지금 드렸거든요. 네. 1004에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제가